예, 유수봉입니다. 지금 퍼즐 게임 만드는 거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퍼즐 게임 3x3짜리 기본 동작하는 거 만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난수 발생시키는 방법 학습했습니다. 난수 발생시키는 거 외웠다고 그랬죠? 왜 학습했죠?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게임이 숫자판이 늘 고정된 내용만 나오니까 재미가 덜하다. 그래서 그걸 보다 재미있게 하려고 매번 새 게임을 누를 때마다 숫자판 숫자가 섞여서 나오게 구성한 거죠. 오케이. 이제 그거 말고 추가로 어떤 기능을 더 집어넣으면 게임이 더 재밌어질까? 또는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능은 들어있어야 돼 하는 항목들을 한 번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보다 재밌게 상품성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으네요. 물론 상품성은 별로 없지만. 예, 봅시다. 예, 여기서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만든 퍼즐 게임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거냐? 새로운 게임 시작. 고정된 숫자 배열을 난수를 이용해서 이용한 숫자 배열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매번 틀린 숫자 배열이 나오게 한다는 거. 그리고 게임을 종료할 때 게임이 완성된 경우만 아마 1교시에서 우리가 만들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게임 시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간이 다 된 경우. 거기 보면 기본으로 100초 지정했었죠. 100초가 쭉 1초씩 감소되다가 0이 된 순간에 그 다음에 기존 건 어떻게 동작했었죠?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 버립니다. 0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즉 게임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끝이 없는 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지루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부분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는지 내가 앞에 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게임을 할 때 그 기록도 히스토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표시하는 기능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음. 효과음이 들어가 있죠. 효과음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좀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하나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아이콘에 그림 집어넣는 거라든지 여기서는 효과음만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의 난이도 이게 점점 어려워져야지 이게 좀 승부욕을 자극해 갖고 적극적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가볍게 살펴볼 겁니다. 맞아. 새 게임 할 때 숫자 배우라는 거 앞에서 난수 배웠지? 그걸 이용해서 하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예, 새로운 게임 시작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 게임은 고정된 숫자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난수를 발생시켜 새로 숫자별의 표시를 수정하여라 라고 요구를 했네요.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버튼 1을 누르게 되면 리셋이 수행이 되면서 이 내용으로 숫자가 배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되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를 두 번째 시간에 학습한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새로운 값을 설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요게 삽입이 되겠네. 요게 난수 발생 부분이 난수 발생시키는 그 부분이 있었었죠. 그게 요게 삽입이 돼가지고 쭉 발생시킨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select list item 그거 써야겠죠. select item list인가? 그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8개를 배치해야겠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빈칸으로 설정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랜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숫자가 발생이 되고 그걸 8개의 버튼에 배치함으로써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값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기존 그 블록을 그대로 쓸 거면은 이걸 갖다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이 이름을 뭐 reset2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름을 reset2로 바꾸면 바뀐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스킬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세이브 에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저장을 시킨다면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분을 고치게 되면 봅시다. 뭘 하려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앞 시간에서도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잡3 부분.
잡3 부분, 이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즉 난수를 생성해서 저장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때 저장되는 곳이 리스트 3인데 얘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선언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될 때 이제 버튼 3를 눌렀을 때 앞 시간에 설명한 거 복습입니다. 처음에 리스트에 들어있는 걸 다 지워버려라. 왜? 새로 만들어 집어넣을 거니까 그 소리고요. 여기 new 넘버는 새로 발생된 난수, 여기 카운터는 새로 발생된 난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현재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 반복되는 거, 요거 색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라. 요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몇 개? 요 숫자가 3이 될 때까지 0, 1, 2 세 번 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8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결론 요 숫자는 8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불러다 써야 된다는 거겠죠? 네. 8을 써야 되는 9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를? 그건 어떻게 되지?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넘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랜덤 인티저라는 블록을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설명을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이 랜덤 숫자를 1부터 5까지만 했습니다. 왜? 일부러 중복을 발생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3x3짜리는 9개의 버튼이 있죠. 그리고 한 칸이 빈 칸이니까 숫자는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를 사용을 하겠죠. 0번 버튼 없었잖아요. 버튼, 그래서 이 숫자도 8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심해서 바꾸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실수 많이 하는 요소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 8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숫자가 8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도 8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8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틀립니다. 얘는 버튼의 개수고요. 얘는 버튼에 표현되는 숫자입니다. 그게 이제 다행히 8개는 8개 다 맞았을 뿐이죠.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랜덤 함수를 발생시켜서 랜덤수를 발생시켜서 그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됐으면 그 저장된 이 값이 이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처음에는 물론 없겠죠. 바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있느냐 물어본 거고 없으면이란 소리예요. 난 이 합치면 없을 때 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조건이죠. 그럴 때 이 작업을 수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이 뭐죠? 새로 생성된 랜덤수 숫자를 리스트 3에 추가해 주어라 그 소리죠. 추가해 주어라. 그리고 숫자를 1 증가시켜라. 즉 지금 만든 숫자 하나 만들었음 이라고 체크를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문은 여기서 시작해서 while문 요까지잖아요. 이게 왔을 때 여기서 끝나지 여기 왔을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문은 다시 올라가서 여기 조건을 비교해 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냐에 따라서 만족하면 이걸 또 수행을 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요 다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복문이 다른 거랑 틀린 점은 블록으로 구성됐을 때 이 속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반복. 이거를 반복적으로 리피트한다. 룹이란 말도 많이 쓰고 루핑 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 의미로 끝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만족할 때 작업을 끝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8칸짜리 퍼즐에다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랜덤 개수 8개 만들어야 되고 퍼즐도 8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값의 범위도 1부터 8까지로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범위를 다르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맨날 컴플리트해서 첫 번째 칸에 1, 두 번째 칸에 2, 세 번째 칸에 3 이렇게 들어가게 그거랑 쫑이는 그랑 안 맞아버리면 또 게임이 종료가 안 됩니다. 그 값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건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각각의 자리에 들어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다 됐으면 요거는 목록에 표시하는 거죠. 얘죠, 얘. 얘들은 뭐죠? 얘들은 버튼에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작성하는 새로운 게임을 했을 때 매번 새로운 숫자 배열이 나오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블록을 잘라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블록을 잘라서 이용해야 되는데 앱 인벤터 써보면 알겠지만 복사에 붙여넣기 기능이 한 프로젝트 안에서는 되지만 다른 프로젝트는 못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그 창에 그 블록 창 오른쪽 위에 보면 이쪽에 있겠지. 이쪽에 여기 백팩이라고 있었죠. 백팩에다가 이 블록을 끌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백팩을 눌러서 끌어내서 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데 저 백팩을 이용하면 백팩에 담아놓고 딴 데 가서 다시 끌어내면 그게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좀 이용하면 편하겠죠. 아니면 그냥 그림 보고 다시 또 블록 짜맞추기 하면 되죠. 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 부분 중복되지 않는 숫자 배열을 8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요 밑에 배치하는 거, 요거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3x3짜리 표의 값을 처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난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배열하는 이 과정은 난수를 이용해서 숫자별을 만들고 퍼즐판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중간평가 자료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두 개를 짜증해서 붙여넣고 이름만 몇 개 바꿔주면 쉽게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3x3짜리 퍼즐을 만드는데 여기 숫자가 난수를 발생시켜서 매번 새 게임 할 때마다 숫자 배열이 바뀌도록 하는 기능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 그래야지 여러분의 변별력에서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새로운 게임을 했을 때 새로운 숫자가 나오는 배열은 여러분이 난수를 이용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이 완성되는 경우만 컴플릿이라는 프로시저가 수행이 돼서 거기서 각 버튼마다 그 자리에 맞는 값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컴플릿은 타이머에 들어서 1초 내로 매번 점검을 합니다. 그보다 빨라요. 매번 들어가도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게임 시간을 점검해서 종료되는 경우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게임 시간이 종료된 경우도 게임을 종료시키라는 거죠. 1교시에서 만든 내용으로는 게임이 0까지 떨어져도 계속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갑니다. 간판 밑에 표시는 잔여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잔여 시간 1보다 작으면 게임을 종료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추가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타이머에서 계속 물어보면 되네. 컴플릿 물어보듯이 지금 남은 시간이 0보다 크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크지 않으면, 즉 1보다 작으면 그때 게임을 종료시켜버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네,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게임이 완성된 경우 처리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나죠? 컴플릿이라는 함수 만들어가지고 프로시저 만들어갖고 처리했고요. 각 자리 B1, 11, 12, 13, B21, 22, 23, B31, 32, 33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빈칸이니까. 그 값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순서대로 배치됐으면 게임은 종료되는 거죠. 이거는 타이머에 집어서 1초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으면 요게 기존에 제시했던 블록하고 좀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되더라고. 굳이 그걸 갖다가 뭐랑 같으냐 물어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화 시켰고요. 그 다음 게임이 완성됐으면 제자리에 모든 숫자가 배치됐으면 타이머 꺼버리고 완성됐던 메시지 내보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 가려졌네. 시간을 감소시켰죠.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게임이 완성된 경우 게임을 종료하는 처리 과정입니다. 이게 수행되면 이 창이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테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봐야 되는 거죠. 게임을 종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게임을 완성한 경우와 시간이 종료돼서 중도에 스톱시키는 경우, 그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추가. 이것도 기억나죠? 게임이 완료됐을 때 여기서 보면 어디냐? 이거는 원래대로 걸 보여줬는데 여기서 컴플릿 나오고 여기 다이얼로그 창이 열렸었죠. 여기서 한 번 더 게임 끝 두 가지 버튼이 제시가 되는데 이 버튼을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번 더이면은 재시작. 게임 끝이면 그냥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걸로 블록이 구성했던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종료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시간이 종료됐을 때는 똑같이 이런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좀 고려해달라는 의미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블록 삽입해 봤습니다. 이 블록은 notifier 속에 after choosing이라는 게 있었죠. notifier 창이 열리는 객체인데 그때 사용자가 어떤 사항을 선택한 이후에 처리되는 내용을 기술하는 블록입니다. 오케이. 예, 이번에는 시간이 종료된 경우의 처리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요만큼을 더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 부분만 처리했을 때 아까 보여줬던 사항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없을 경우 다음 거구나. 시간이 없을 때 처리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는 게임이 완성됐을 경우 요거는 시간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을 표시하는 라벨 1 부분 간판 바로 밑에 놨죠.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즉 0이 되겠죠. 0이 됐을 때 타이머 스톱 시키고 그리고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뭐라고? 남은 시간 없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까? 종료한다. 그래서 게임 시간 종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LMC 내보냈습니다. 종료 메시지. 그리고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확인하는 이 블록을 추가해야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종료하는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도 쉽게 따라오고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요. 단지 이제 좀 고민을 했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처리되는 게 있는데 이 속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인데 두 개의 기준이 여기는 완성된 거 이건 시간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속에 집어넣으면 또 틀려지죠. 이걸 집어넣는다 그러면 도리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연결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거 적용해서 시간이 다 된 경우도 종료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최고 점수 표시하는 기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락실 가서 게임 하다 보면 게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전체 몇 등인지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이스카 스코어 리스트 나와서 누가 언제 몇 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죠. 근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여러분이 짜증이 날 것 같아서 끝에다 요거만 집어넣습니다. 최고 기록이 어느 정도 시간이다. 그리고 이동 횟수는 몇 번이다. 이동 횟수란 개념 집어넣습니다. 설명할 때 이동 횟수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챙겨야죠.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여기도 좀 바꿨죠. 남은 시간과 이동 횟수를 매번 클릭할 때마다 카운팅 되도록 이 부분이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시간은 타이머에서 자동 수행되는 거고요. 이동 횟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좀 생각을 해봐요. 이동 횟수를 카운팅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능 블록을 넣어야 되죠? 네, 다 넣어야죠. 얘 눌렀을 때도 이동해서 1 증가, 얘 눌렀을 때도 이동해서 1 증가, 얘 눌러서 이동해서 1 증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맨 마지막까지 답니다. 9개의 버튼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1씩 증가하는 기능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게임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다가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 거는 이 시간만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합시다. 필요하면 여러분이 횟수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일단 하나 하고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추가하도록 하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현재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과 이동 횟수는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로 바꿔가지고 타임과 무브라는 이름으로 라벨을 지정을 했습니다. 얘는 요거고요. 그리고 밑에 최고 기록은 이것도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로 했는데 탑 타임, 탑 무브 이렇게 됐습니다. 미니멈 타임과 미니멈 무브가 될 겁니다. 시간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쵸. 어떻게 되는 거지? 시간은 그건 여러분이 기준을 잡기 나름이죠. 남은 시간이 클수록 좋은 거죠. 남은 시간은 클수록 좋은 거고 이동 횟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남은 시간은 클수록. 근데 이걸 남은 시간으로 표시할 건지 소요 시간으로 할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으로 몇 초 만에 풀었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횟수도 몇 번 움직여서 됐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의 난이도는 어차피 숫자판이 난수를 발생시켜 배치됐기 때문에 그 복잡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골복이죠. 운이 나빠서 좀 더 지저분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판단하기 너무 힘든 게임이 돼버리니까요. 도리어 그 판의 크기로 좌우한다면 말이 되는데 숫자 배치만 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 기록은 시간은 가장 적게, 횟수도 가장 적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에서 화면 구성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오케이. 예, 여기 보면 최고 점수를 표시하는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이동 횟수죠. 그래서 최고 점수와 횟수 기록은 게임 종료 시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게임 종료했을 때만 확인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넣어야 되지? 컴플릿에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여기 적어놨죠? 예, 게임이 완성됐으면 그때 탑스코어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자주 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탑스코어라는 프로시저를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함수 프로시저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부르죠. 게임이 완성됐을 때 최고 점수를 점검하러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삽입했어요. 그래서 점수는 횟수는 안 보고 점수만 시간만 본다고 그랬죠. 현재 요거는 타임은 현재 게임 시간이죠. 현재 게임 시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임 시간보다 작으면 근데 요건 좀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설정한 시간이 100이었으면 거기에 지금 20이 남아있으면 게임이 소요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 빼기 20, 즉 80이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구현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시간은 처음에 설정한 시간 100이라고 쓰면 100보다 100에서 남은 시간을 뺀 게 게임에 소요된 시간이죠.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게 여기 하이스코어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보다 작으면 그때 어떻게 하죠? 시간을 현재 시간으로 바꿔주고 이동한 횟수도 현재 이동 횟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조건을 만족했다는 소리는 새로운 기록이 달성된 거죠. 새로운 기록이 달성된 거니까 메시지, 축하 메시지 한번 내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은 시간대로 횟수는 횟수대로 한다 그러면 요 블록을 하나 더 여기다 집어넣고 조건문에서 무브에 있는 숫자 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죠. 이걸 비교해서 이거에 따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할 때 시간만 바꿔주고 그리고 횟수만 바꿔주도록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두 개로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 없어지겠죠. 그리고 무브 쪽에는 타임은 없어지고 무브만 남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 횟수로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점수 표시하는 기능도 추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고치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설정한 시간에서 잔여 시간을 뺀 게 게임 소요 시간이 되는 거고 그것이 최고 기록과 비교해서 작을 때 최고 점수에 표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직접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냥 쭉 보고 나중에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 시간 2배로 들어요. 듣다가 오케이 하면 스톱 시켜놓고 얼른 작업해요 보고서 그리고 되면 그 다음에 또 플레이 다시 한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에 스톱 시켜놓고 또 따라 이래야지 이거 다 보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 2배로 걸려요. 다시 좀 더 봐야 되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음 설정입니다. 우리 그 두더지 게임에서 효과음 설정하는 거 해봤죠? 같은 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운드라고는 하나, 사운드 객체가 있어야지 음원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죠. 엔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마음대로 골라서 쓰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이거 곰 플레이어기로 추출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음원 파일 다운 받아서 써도 됩니다. 우리 실로폰 할 때도 했었구나. 도레미파솔 이거 나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 사운드를 갖다 설정했을 때 좀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니멈 인터벌 수 0으로 만들어 주고요. 효과음을 하나만 쓸 경우면 여기 소스에다 음원 파일 직접 지정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플레이 블록만 집어넣게 되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게임이 완성이 됐고 하이스코어 체크한 다음에 게임이 완성이 되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게임 끝났다는 효과음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으로 제시한 거죠. 플레이, 사운드라는 객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원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난이도 올리기인데 이 게임이 점점 어려워야지 사람이 승부욕이 자극이 되고 또 게임의 재미를 느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올리는 방법은 게임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100이라고 했는데 한 게임을 종료하면 그 다음에 90을 주고 80을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 시간을 갖고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 표시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표시 내용을 조정한다는 거는 퍼즐 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 중에서 이건 이제 5x5짜리로 한번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할 겁니다. 여기서 특정한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값을 표시 안 하는 방법. 뭐 게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갑자기 이렇게 스텔스에서 싹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판 끝나고 나면 한 판 끝날 때마다 특정한 위치에 저 텍스트 컬러 색깔을 바꿔버리는 거죠. 또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버리게 되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하면 하나 지우고 두 번째는 두 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판이 지속될수록 특정한 판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표시되는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퍼즐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x3짜리 완성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4x4짜리 주고요. 그 다음엔 5x5짜리를 주는 거죠. 그럼 점점 게임에 움직여야 되는 그 버튼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어려워지겠죠. 아니면은 게임을 레벨 1, 2, 3 해가지고 1 할 때는 3x3짜리만, 레벨 2 할 때는 4x4짜리만, 레벨 3 할 때는 5x5짜리 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등급별로 뭐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게임의 재미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괜찮죠? 5x5짜리 정도. 이거 은근히 5x5짜리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x3짜리 할 때 보통 빠르면은 20초, 30초, 빠르면 10초에도 깨는데 너무했나? 한 1분쯤 걸리는데 5x5짜리 깨는 데는 몇 분 걸립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못 깨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직접 여러분이 해보고 체험하고 게임을 플레이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5x5짜리는 중간평가로 낼 겁니다. 5x5짜리는 중간평가로. 하라는 소리죠.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그러면서 중간 보고에는 이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나 많이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x5짜리 퍼즐을 완성시켜야 되며 거기에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됐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그거의 양과 질이 여러분의 점수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제가 3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본적인 퍼즐 만드는 거, 난수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퍼즐 게임의 기능을 추가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숙지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은 눈으로 배우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블록 갖다 맞춰보고 실행시켜서 마우스 버튼 하나하나 누르면서 게임을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고는 재미를 느낄 수도 없고요. 문제 발생되는 것도 점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제시한 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기본을 제시한 거지 그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쭉 배치하고 그때 발생되는 오류들도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서 느끼고 또 고치면서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상승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요거는 기말 과제로 제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번 기회에 과제로 먼저 해보고요. 기말 평가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걸 이용해서 잘 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많이 빼먹었죠? 기능들은 여러분이 추가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비워놓은 거고요. 요점은 5x5짜리 퍼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한 단계 한 단계 구현해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쯤에 내가 중간평가 주제를 발표하면 그거에 맞춰서 꾸며주면 됩니다. 알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게임이라 기본 동작 원리는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블록을 내가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물론 부족함은 있죠. 여러분이 좀 더 노력을 해야죠. 나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극하는, 채찍질하는 역할만 할 겁니다. 그러다 모르면 어떡하죠?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하면 그때 여러분이 직접 어려운 거나 부딪힌 문제를 제시해야지 거기 솔루션을 제공할 겁니다. 이거 뭐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밥상 차려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점 고려해서 하나하나 직접 해보고 안 되는 걸 골라서 나한테 문의하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에서 더 좋은 소스를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요구한 사항만 만족한다면 인터넷에서 소스를 받아서 재편집하는 거 허용합니다. 그것도 실력이에요.
인터넷 검색도 실력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요구한 거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구하는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한 이후에 그 과정이 옳으냐 그르냐 또 그 방법이 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을 판단하는 거지 답도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만든 이후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는지는 그 다음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생각컨대 얼추 뭐 하루 정도는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의 듣는 시간 플러스 강의 듣는데 얼추 한 두세 시간이면 되죠. 만드는데 한 두세 시간. 그리고 이제 고민 조금 하고 또 구현해서 테스팅 하려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내지 서너 시간 더 걸리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몸으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밖에 궁금한 점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